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산재 보상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은 바로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 재해 발생 이후에 이미 지급한 그리고 앞으로 지급할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이 산재 근로자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사업장으로 무사히 복귀하는 것인 만큼 치료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다만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상금은 요양급여와 같은 맥락에서 간병비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고 치료받는 것이 어려워서 간병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간병인을 두기 위한 간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업급여입니다. 산재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한데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당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원래 받던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 임금은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무나 인센티브 등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보상금은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는 산재 승인 이후에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되었지만 산재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노동 능력이 100%라고 보면 그 상실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급수를 결정을 해주고 이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1급이 가장 중한 정도의 장애이고 14급이 가장 경도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100% 연금으로 장애급여가 지급이 되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일시금이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산재 보상은 유족급여입니다. 산재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유족분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1순위 유족은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산재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